정당성도 없고, 그리고 제공의 필요성도 제대로 설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제공항 사업을 당장 중단시킬 것과, 그리고 공론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리병원 허용 여부 결정하겠다고 말했던 도지사의 그 말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60% 가까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그 공론조사의 결과 그대로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난개발 막는 소봉수가 되겠다고 얘기했던, 난개발 설거지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원희룡 도지사가 도지사가 된 이후에 일삼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 전국적으로 공분을 한 비자림로 공사를 비롯해 얼마 전에 허가된 2호 유원지, 1조 원이 넘는 2호 유원지, 대규모 리조트, 저기 대책이 현수막 떨어졌네. 아니 저기 대규모 개발 사업들, 난개발들 이제는 멈춰라. 그래서 제공항 사업 즉각 중단하고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고 난개발 멈춰라 라는 세 가지 요구를 들고, 이건 특별한 요구사항도 아닙니다. 지난 선거기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원희룡 도지사가 누누이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말했던 사항들입니다. 제공항 사업 절차적으로 문제 있고 중대한 문제 발견되면 본인이 중단하겠다라고 말했었고, 그리고 영리병원은 공론화 조사 결과 따르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본인이 막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공약들 지금 다 헛된 공약으로 만들면서 본인은 제대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들에 대해서 도민사회 전체가 분개하고 있고,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시청 앞에서,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매주 수백 명의 도민들이 모여서 원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지사 더 이상은 못 믿겠다, 이러한 요구들입니다. 이제 당선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도지사에게 도민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이 결정 이후에도 도지사는 전혀 변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민 뜻 수렴하겠다 얘기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하지 않고, 제공항 관련해서도 반대 대책이나 검토위 사람들 얘기를 듣기보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계속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영리병원도 본인은 추진하는 곳에서, 추진하는 영리병원 녹지그룹 쪽에서, 녹지척에서 강하게 영리병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KBS 보도에서 밝혀졌듯이 영리병원 측은, 녹지척은 영리병원을 제주도에서 운영하거나 제주도에서 구매해줄 것까지를 요구했다고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나같이 지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함께 소리를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리를 외쳐서 원희룡 도정이 더 이상의 일방통행식 그리고 막다파식 도정을 하지 못하도록 도민들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삭발식이 아니고 이발식? 한 도민께서 지금의 도정 형태 더 이상 못 지켜보겠다고 이발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본인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자를 때가 되어서 지금 이발식을 하러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제공항 경사반대 원희룡 퇴진을 요청하면서 이발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발식을 하시는 도민 김규범 도민인데요. 이발식 하기 전에 잠시 발언. 아니 그냥 지금부터 이발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발식이구나. 이렇게 투쟁하는 동안 머리가 이렇게 자라다니. 노래라도 좀 틀어줍소. 네, 단식에 이어 이발식까지 카메라 이곳 도청 앞에서 행해지고 노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도민들이 할 수 있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저항들 다 해보고 있는데요. 도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오 그대여
가지 마오 이렇게 그거예요? 이 추운 남진의 겨울에 천막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외침들에 대해서 아니, 조금 더 가지 귀 마오, 기울여주시고 가지 함께 마오. 연대할 수 있겠다. 이 말들이 정말로 공감된다 하면 드러내놓고 행동을 못하시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발식 제주도 주민 이발식 활동한 이발식을 하는 분께서 신청한 음악이 있어서 음악 들으면서 이발식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겠다.
1번 멋지다. 신님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배님 울게 생겨서 지금. 저는 이용 이발. 왜냐면 이게 이발식 컨셉이기 때문에. 진지한 컨셉이 아니에요? 네, 삭발 컨셉이 아니라 이발식 컨셉이기 이발식. 때문에 제가 삭발식이 아니고 이발식. 저희도 머리 자도 되지 않았어요? 도청 마당에서 하는 이발식. 아, 오늘 여기 자르지 왜 그랬어? 네, 방금 김주범님께서 이발식을 해서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제공 반대를 외치면서 지금 네, 다음 분으로 이상님 이발식 함께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거가 결사반대! 여러분들 결사반대. 이쁘다. 큰일 났다 봐. 이게 릴레이냐? 혹시? 예. 머리 자를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해야 돼. 여러분 예약 받습니다. 쌤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마구마구 하고 싶은 표정이야. 여러분 예약 받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 잘하시네요. 아, 삭발식이 아닌 이발식입니다. 제주 도청 마당에서 하는 점심시간에 공무원들 맛있는 메뉴 드시러 나간 사이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이 머리를 참 잘하십니다. 예약 받습니다. 하루에 3분. 이발하실 분들은 도정으로 어서 오세요. 좋네요. 섬세한 손길. 따뜻합니다. 어우, 손길이 아주 스무스해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각질 잡는 장난 아니다. 머리를 감자. 이발해드립니다. 무료로. 좋네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저기 머리 끊기는 머리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에 노래 부르리 그대 눈은 나의 마음
원래 이발 배웠어요? 아니요. 응, 잘하시는데? 여기 선생님 손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되게 스무세요. 아까 이상희 할 때하고 틀려. 나는 20년간 빡빡머리로 살았기 때문에. 네, 김규범님의 이발식에 이어서 지금 이상님의 이발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도민들이 자신의 의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도청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켓을 드는 일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우리는 정말 제2공항 반대한다, 괴사 반대한다, 이런 뜻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규범님, 도청은 우리의 놀이터다. 얘기해 주세요. 도청은 우리의 놀이터다. 도청은 우리의 놀이터다. 예, 지금 도청은 우리의 놀이터다라는 구호로 네, 지금 이발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권위적인 공간, 도민들과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도민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도민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발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곳에서 지난 1월 7일 일어난 행정 개집행 때에 물건을 가지러 갔었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한 천막처럼 이렇게 덮어서 물건 전체를 보관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물건을 찾아왔는데요. 그 물건들 속에서 1월 7일 행정 개집행의 처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러진 천막하며 그리고 한짝뿐인 신발하며 사람들이 최소한의 식량으로 먹으려고 했던 초코파이 하며 다양한 것들을 지금 가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건네주는 공무원들이 아마 공무원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찾아간 저희들한테 제주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인사하신 거 못 봤는데 안녕하시냐며 뭐 이렇게 밝게 인사하면서 짐들을 건네줬습니다. 건네주는 그분들 보면서 그날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이렇게 피켓 한번 둘이 미안함과 같이 죄책감 들어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기념사진. 아마 누구나 이발식 기념사진. 일하는 공무원들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이 도지사이고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행정개집행 물건을 찾아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제주에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도민들 사이에 그 싸움을 붙이고 이러한 일들이 도정이 해야 될 일 혹은 시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강제 좀더 분명해진 것 집행한 같습니다. 고이범 시장이 오늘 생일이래요. 아 그래요? 다 아는 분인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깁시다. 그러게요. 문자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그럼 같이 구호 하나 외치고 또 무료 집회 이발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이발권. 오늘 이발식 한 분들이 외치고 도청은 도민의 놀이터다라는 구호, 도청은 놀이터다라는 구호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도청은 놀이터다. 도청은 놀이터다. 도청은 놀이터다. 네, 오늘 몇몇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오후 4시에 원종시에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안 한 건지 좀 더 명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은 지극히 사적인 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건데 만일 그 재판 준비 때문에 오전 내내 자리를 비우고 오늘 도청에 오지 않은 것이라면 이건 개인의 사적 업무 때문에 도청을 비운 일이지 않을까. 이것이 과연 연차나 휴가를 내고 진행한 일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원희룡 불사는 아침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재판을 한다고 하면 아마 오늘은 하루 종일 이 도청에는 걸릴 것 같지 않은데요. 도지사가 정당한 절차를 밟고 오늘 도청을 비운 것인지 저희들이 정보 공개 등을 통해서 오늘 도청에서 도지사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정말 우리 눈에 드러나는 뿐이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감사하고 있다는 것도 기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요즘 그 왜 쓰레기 반대 시민 모임에서 그 제주 도정으로 쓰레기 택배 보내기 운동하고 있어서 요즘 택배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원희룡 부사 폐진을 위한 이 집회에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겠다는 분이 한 분 왔습니다. 노래 공연인데요. 우선 힘찬 환호와 박수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네, 한림의
사시는 농민이십니다. 이선자님 모시고 잠깐 발언 듣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치울게. 치울게. 지금 가지러 왔어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에서 양배추와 밀강 농사를 짓고 있는 이선자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볕은 좀 좋은데 계단 위는 늘 24시간 북쪽이라 많이 추우실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온기 좀 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와 나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쓰레받기? 네. 밑에 있나? 이 앵콜 쓰레받기 여기 텐트 요 구석에 한번 봐봐요. 안 해요? 아니 구석에. 텐트 뒤에 구석에. 이 앵콜을 원하시면 원희룡을 퇴진하라 한번 세 번 같이 외치고 그러면 앵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퇴진하라. 원희룡은 퇴진하라. 원희룡은 퇴진하라. 원희룡은 퇴진하라. 네, 소 부르겠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어미소는 일한다. 비를 다 맞으며 어미소는 일한다. 비가 오는데 주인은 고삐를 들고 때린다. 손을 거린다. 송아지는 뭐가 좋은지 우리로 철벙철벙 걸어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밭에서만 뛴다. 말 못하는 소리 때리는 주인이 밉다. 오늘 같은 날은 소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소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오! 네, 저희들에게 정말 따뜻한 노래 선물해 주신 이수자님에게
한림농민 순자님에게 한 번 더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심 TV의 분위기를 확 바꿔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천막 중에 한 천막이 선산 대체비 천막이 있습니다. 이 선산 대체비 천막에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에서 매일 단체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셔서 천막에서 일도 보시고 그리고 릴레이 단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님께서 오셔서 지금 오늘 하루 곡기를 끊으시고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식 지금 한 14시간 했나요? 네. 아직 벌써 배가 많이 고픈데 여기 옆에 우리 김윤배님 여기 걸어 계신데 오늘 34일 때입니다. 뭐라고 이게 한마디로 할 수 없는데 너무 안타깝고 지금쯤은 좀 이 단식을 이어서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쉬시고 이후에 계속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기도 합니다. 도지사께서 도청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없는데 사실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재판 준비 때문에 어디 안 나오셨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계신다면 빨리 나와서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그나마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되갚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나가는 도민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 지금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사전 타당성 용역이 여러 부실이 낱낱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국토부의 잘못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뭐 하는 짓이냐, 다르게 잘못된 점들을 제대로 고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참 우리 원희룡 도지사 안타까운 원희룡 도지사를 제주도지사로 두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도지사는 도민들의 뽑은, 도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리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따르든 자신을 찍어주든 아니든 간에 그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 도민들이 그런 요구와 목소리가 있다면 국토부든 청와대든 어디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사람이 도지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의 잘못된, 조작된 그런 용역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토부의 말만 듣고 도민의 말, 심지어 방송 언론에서 밝힌 그런 잘못된 용역의 결과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게 원희룡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리병원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정말 그 원희룡 도지사의 거짓말이 그렇게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도민을 위한 것인 양 여전히 그런 거짓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사실 이미 이제 2019년 들어서서 시민사회에서 저 사람을 더 이상 도지사로 세워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빨리 7월이 돼서 우리가 뭐라도 지금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설령 선거법으로 물러나더라도 그걸 알고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도민들을 무시하고 도민들을 속이고 도민들의 등을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본인한테는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청에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과 지금 이 옆을 지나시고 있는 분들, 정말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제2공항 무엇을 위해서 짓습니까? 제주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짓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제2공항의 잘못된 점, 용역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국토부가 왜 저렇게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제2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이 정도의 강행 의지라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제2공항 지어서 공항이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든 이 공항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슬그머니 군사기지로 군사공항으로 이용할 심산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 그런 심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명확히 왜 지금까지 이런 명백한 하자가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추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도지사가 그리고 국토부가 현재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2공항 강행이 정말 군사기지가 아니라면 군사기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제주도민들한테 나와서 도민들이 이해되도록 납득시켜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모든 도민들은 지금 현재 제2공항 추진이 군사기지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결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원희룡 도지사 도민들에게 오십시오. 도민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구호를 한번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배신 제2공항 추진 원희룡 도지사 퇴진하라! 퇴진하라!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들으신 제주 참양위원회 홍련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또 이어서 발언 들어보겠는데요. 저희 이 집회 발언 시간 늘 열려 있으니까 좋은 발언이나 아니면
좋은 노래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와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이제 제주 시민이신 비가림님께서 말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힘찬 한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발언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공무원분들 식사하시고 도청에 돌아와서 이제 양치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지금 바깥에 또 청송경찰분이 또 보이시는데 또 그 안에 공무원분들 또 있다면 또 이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날에 이렇게 시민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이발식도 하고 이렇게 천막까지 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뒤를 보시면 천막이 11개 10개. 지금 천막이 10개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또 모여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고 적힌 문구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사람을 배제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똥물 제주라고 읽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수 처리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이어서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약 1,400만의 관광객이 작년에 제주를 찾았고 그리고 하수 처리 문제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축산 분뇨 문제 그리고 지하수 오염 문제 수많은 환경 파괴 문제가 보도되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관광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제주도정은 계속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2차선 도로들을 많이 확장하는 공사들을 이미 진행시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단 비자림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 몇 년 사이에 제주 시내에 도로가 4차선 도로 혹은 그 이상으로 확장된 도로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다닐 수 없는 제주의 곳곳도 도로를 이미 많이 확장했지요. 그렇게 도로를 확장하고 넓혀 나가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개발하고 공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제주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도로를 확장하고 기반 시설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프라 시설들을 늘려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런 정책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960년대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지금 60년 가까이가 지났지요. 1960년은 박정희 정권이 외자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재벌들을 자본가를 키워가기 시작하고 사회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던 시기입니다.
외촉법,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벌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재벌들 역시 정권과 결탁해서 그렇게 부를 쌓아 나갈 수 있었지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은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고, 곳곳은 제주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곳곳은 그렇게 발전되어 가고, 발전이란 명목하에 그렇게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60년, 70년이 지났습니다.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단어가 아니지만 여전히 개발하고 또 확충하고 끝없이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기 제 앞에 보이는 저 문구처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를 깔고, 그리고 항공 수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항을 짓고 인프라 시설을 짓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런 정책들이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러한 정책들을, 관광 정책이 아니라 다른 정책들 역시 다시 재고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집중하기로 했던 일자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 청년의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의 창업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자리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희룡 지사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자리가 문제다, 고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모순되는 말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로봇이 개발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암호 가상화폐,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듣기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런 미래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항에 가보면 표를 끊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표를 발권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편리함을 줍니다. 동시에 인간이 일자리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들을 신경 써야 될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주 그럴듯한 우리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더 편안하게 가져다 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장밋빛 전망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실업은 더욱 가중화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수많이 쌓아올린 그 부를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것, 제주의 허파라고 하는 곶자왈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난개발식으로 곶자왈이 파괴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도로를 깔고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마구잡이식 개발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행정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도시 경관도 생각하고 도시 미관도 생각하고 주변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것을 가로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주도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독립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곳은 탐라라고 하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부터 중앙정부에 복속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강대국이었던 몽골 그리고 고려로부터 이중의 착취를 당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제주도가 겪고 있는 이 난제들 그리고 어려움은 100년, 200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800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외래의 침략 세력에 의해서 2중고, 3중고를 겪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역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제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저는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대인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이 자본의 문제로부터 결국엔 독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희룡 도지사를 패싱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중앙정부로부터 1조 3천억에 가까운 국비를 지원받았다. 올해, 그러니까 2019년이죠. 1조가 되었든 2조가 되었든 몇 조가 되었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을 많이 따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주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치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에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결국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려는 것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국방부가 대정에 있는 그 알뜨르 비행장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본이 종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 분권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경제 구조를 살펴봤을 때 현재도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의 종속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자유주의 실험장처럼 이곳이 무슨 카본 프리 아일랜드 혹은 블록체인 혹은 신재생 에너지 여러 듣기 좋은 말들로 신산업 그리고 혁신인재 그리고 청년 창업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들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로 자본의 종속이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제주도가 정말로 펴야 하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힘이 가면 갈수록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선택하는 것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4곳이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수도권 중심이지요. 인천과 경기도 곳곳을 비롯한 4곳이 신도시로 발표가 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GTX라고 하는 수도권 광역철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를 발표하고 더욱더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철거민들을 내쫓고 그런 일들을 진행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집값을 정말 안정화시키고 싶어 한다면 신도시를 발표하고 그리고 철도를 놓고 그리고 개발하고 공항을 더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허상에 가깝다,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2공항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토부는 7월에 시민들이 이것은 군사기지가 아니냐, 공군기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제2공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월에 그렇게 반박을 했지요. 그러나 제주도민 누구나 이것이 공군기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군기지가 들어오면 그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제주도민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 공항에서 근무하게 될 그 책임자, 그 하청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미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군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국 공군이 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식민지 신세로, 이미 식민지이지만 완전히 식민지 신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북한과 대화하고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평화의 정세로 간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면서 좋아라 하지만 실제로 이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흑산도 그리고 가덕도, 그곳에 공항이 왜 생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곳 가장 변방인 성산에 제2공항이 왜 생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곳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이곳이 최전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북한과 남한이 우호적인 관계가 될 것을 염려해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견제하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제주가 한반도에서 가장 최전방의 기지로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더 가속될 것입니다. 군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 군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더욱더 군사비를 늘리고 군사적 긴장을 늘리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그 핑계를 대면서, 군사기지를 핑계를 대면서 군사비를 더욱더 늘려나갈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협으로, 그런 긴장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이곳 제주도는 전쟁터로 변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집값을 내기 어려워서 제주도를 떠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전쟁 기지가 된다면 이 제주도가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 된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총알바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2공항을 막고 또 막으려는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가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군사기지의 섬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점막을 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 그리고 오름 파괴의 문제, 그리고 도로 확장의 문제, 하수 처리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 지하수 오염 문제, 그리고 집값의 문제, 항공 수요의 문제, 관광 수요의 문제, 오버 투어리즘 문제, 군사기지의 문제, 이 문제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곳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이 문제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것은 이런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저 앞에 보이는 문구처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제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미 60년, 70년 전에, 개발하기 전에 이미 제주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비가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원희룡 도지사가 도청에 없습니다. 도청에서 평일날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없는 도청이 이렇게 평화롭다니 정말 저는 놀랐는데요. 도지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좀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에 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도청에 안 계시니까 도청은 너무너무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청해주신 신청곡도 들어와서 신청곡 들으면서 오늘 집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 자체 시험에서도 시험지가 유출되고 채점이 조작된 걸로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제2공항을 짓는다는 것이 그 과정에서 시험지가 유출되고 점수가 조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책임져야 될 주체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2공항 부지 선정부터 제2공항의 필요성까지 새롭게 논의되길 바라고 내일 기본계획 용역 수립 착수 보고에 꼭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다 같이 힘있게 연대의 힘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집회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원희룡이 없는 제주도청 이렇게 평화롭다. 원희룡은 당장 퇴진하라. 총알바지 안치환의 총알바지 됐다.
세금